네,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홍창호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제 사관학교별 모집 전형을 집중 분석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육군사관학교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트랙이 총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트랙이 3개가 첫 번째는 학교장이고요. 그러니까 학교장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학교장을 받아야 제일 첫 번째 트랙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을 받게 되면 이제 이 학생들은 1차 성적은 합불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컷 안에 들어서 합격을 했으면 육군사관학교를 붙은 학생들은 학교장은 더 이상 1차 성적을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합불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합격했으면 1차 성적은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여기에 나머지 성적 가지고 이제 총 채점을 해서 등수를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학교장 애들끼리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장 애들끼리 경쟁을 했는데 얘는 학교장에서 좀 밀렸어. 그럼 얘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적성 우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에서 불합격된 친구들은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적성 우수에서 또 이제 했더니 얘는 적성 우수 우선 선발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넘기면 그 친구들은 종합 선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 친구들은 트랙이 3개가 있어서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필터링을 3번 거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학교장을 못 받았으면 그때는 적성 우수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을 못 받은 친구들은 적성 우수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서 먼저 이제 적성 우수 애들끼리 경쟁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우선 선발의 요건, 진짜 수능을 면제되는 조건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다 종합 선발로 넘어가서 한꺼번에 이제 학생들을 테스트해서 결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합부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보통은 이제 5명이 되고요, 학교장이. 그래서 재학생 3명, 재수생 2명을 받게 돼, N수생 2명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의를 해서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을 받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이 조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선발 기준의 점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육사는 다 이 계산이 기준이에요. 50점, 200점, 50점, 100점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차 성적을 50점으로 한 다음에 이 결과를 적성 우수 친구들은 곱하기 6을 해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는 보통은 계산을 할 때 학교마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이 50점을 받게 되는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국어 성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예를 들면 내 국어 성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육군사관학교를 지원 학생들의 국어 1등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표점이 제일 높겠죠. 그럼 그 표점으로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등수 표점으로 최고 점수인 친구의 표점으로 나누면 분명히 0점 얼마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다 곱하기 말 그대로 몇을 해서 100을 해서 이제 100점을 만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다 더한 결과를 50점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서 적성우수한테는 곱하기 6을 해서 300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지정도 마찬가지고 곱하기 6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면접도 면접 본 분들은 200점 만점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도 200점 만점을 처리한 다음에 학교장이네? 그러면 면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으로 나눈 다음에 640을 다시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0으로 나눈 다음에 500으로 곱하면 적성우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모든 점수 배점을 종합선발 기준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체육도 마찬가지.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선발 기준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나누기 200 다음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육군사관학교는 우선 선발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해사랑 공사는 80%이기 때문에 우선 선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육사는 생각보다 우선 선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선발도 항상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 종합선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까지 준비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에 총 600점 만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600점 만점에 얘를 좀 정리해 드리면 600점 만점에 국어가 200점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200점이고요. 그리고 영어가 100점입니다. 영어가 100점. 그 다음에 한국사가 30점이고요. 그리고 탐구가 2과목 합쳐서 70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600점을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도 국영수의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국영수의 성적이 높아야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예비 받거나 하는 친구들은 뭐 사과탐 1등급씩 딱 받았는데 뭐 100점을 1등급 받았는데 떨어진 친구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친구들은 국영 성적이 낮아서 그런 거라서 요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탐구 과목을 못 보면 당연히 70점, 100점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종합선발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로 2차 면접도 준비해야 되지만 수능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사가 그냥 기본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이건 감점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총점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점수, 가점제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600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점수에서 1등급, 2등급에 따라서 감점돼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좀 보여드리면 해군사관학교는 육사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해사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있는 게 면접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올해 종합선발에서요. 그 다음에 내신 비중도 좀 줄었고요. 대신 면접과 내신 비중을 줄어든 양을 다 수능 비중을 높였습니다. 종합선발일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종합선발일 경우에 성적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선발로 뽑힌 애들은 체력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아까 팔방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어선생님께서 그런 친구들을 80% 뽑았으니 나머지 20%는 성적이 우수한 애들을 집중적으로 뽑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 변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학교장을 받거든요. 근데 학교장이 지금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학교장이 5명입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4명이었다가 해군사관학교가 올해 5명이고요. 육사는 재학생 3명, 그 다음에 재수생 2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해사 같은 경우는 그냥 N수생 포함 5명입니다. 그래서 재수생, 3수생 포함 재학생까지 총 5명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같은 경우는 육군사관학교는 합불만 따졌었는데 해사는 1차 성적의 비율이 좀 들어갑니다. 200점 정도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전형은 똑같습니다. 학교장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학교장에서 떨어지면 일반 우선으로 넘어가고요. 일반 우선에 떨어지면 종합선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도 트랙은 총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도 학교장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얘도 필터링을 한 번 더 거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합불이지만 해사는 1차가 200점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 400, 그 다음에 잠재 역량, 체력, 내신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잠재 역량은 학교장만 갖고 있어요. 그럼 이 학교장만 갖고 있는 이 잠재 역량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럴 때는 면접을 보러 가면 당연히 면접은 있고요. 얘는 심층 면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거기 모집 요강에 보면요. 근데 그 심층 면접이 일반적으로는 조별 과제, 그러니까 조별끼리 이제 어떠한 그 미션을 줘요. 그 미션을 주면 이제 대위들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미션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는 애들, 그 다음에 거기에 되게 조력을 잘해서 얘는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안 그러면 얘는 뭐 딴짓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이런 걸 다 뒤에서 3자 입장을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영화를 보고 영화 한 편을 보여주고 이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이 어떠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심층 면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학교장을 받은 친구들은 이제 뭐 국가관, 그래서 뭐 생기부에 해군사관학교를 원해서 나는 지금껏 이렇게 준비해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게 이제 여기에 잠재 역량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가 학교장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 외의 친구들은 잠재 역량 평가는 없고요. 대신 1차 성적이 이 잠재 역량 평가 200점 1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차 성적이 400점으로 바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해군사관학교는 총 수능 성적과 계산을 똑같이 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을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그리고 해사는 300점 만점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300점 만점을 가져간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국어를 예를 들면 내 표준 점수가 있고요. 최고점 표준 점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최고점 표준 점수를 내 표준 점수로 분수식 만든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만들어서 300점 총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3분의 4를 곱해서
400점을 만드는 거고요. 3분의 1을 곱해서 200점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는 국영수를 표점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100점으로 환산해서 바꿔나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사랑 체력 요거에 관련된 것들은 아까 영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선 선발까지만 한국사랑 이가 들어가 한능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 선발로 넘어가면 실제는 여기서는 한능검이 반영되지 않고 수능 한국사가 반영됩니다.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도 총 650점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650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사랑 좀 비슷한데요. 얘도 그냥 말씀드리면 똑같이 국어 수학은 200점입니다. 국어 수학 20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가 여기는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육군사관학교는 70점이었는데 여기는 탐구가 100점이 되고요. 영어도 200점입니다. 해사는. 그래서 여기서는 국수 영이 각각 200점씩이고요. 국수 영이 각각 200점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50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탐구가 100점 들어가서 750점을 맞춰버려요. 여기는 되게 웃기게도. 그래서 여기서는 국수영 각각 200, 그 다음에 탐구가 100점이 되고요. 탐구가 100점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50점이 돼서 총 750을 맞춘 다음에 그 750분에 650을 곱해서 650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텐데 그렇게 모집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똑같이 국수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한 문제 더 맞추면 뭐 3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점수가 더 많은 배점을 유지하게 되는 거라서 내신 뭐 1, 2등급 차이는 한 문제만 더 맞추게 되면 그냥 바로 뒤집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해사의 상황인 거고요. 해군사관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선발이 80%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 종합 선발이 20%라서 우선 선발 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좀 높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 안에 들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 선발도 당연히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인데요. 공사는 요번에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생도의 비중을 10%에서 15%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자연계가 많았었거든요. 공사는 자연계를 더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는 똑같이 자연계 인문계가 동일한 인원수를 뽑았는데요. 원래는 공사가 자연계를 더 많이 뽑았는데 올해 자연계를 좀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60%에서 65%, 그 다음에 여자가 50%에서 55%고요. 이것 때문에 합격 컷의 차이가 1차 성적이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말 그대로 육군사관학교는 아까 문과랑 이과가 10점 이상 차이가 났었잖아요. 근데 공사 같은 경우는 비중도 높은데 배수도 높아요.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공사가 6배수였고요. 문과가 4배수였기 때문에 6배수면 2배수를 더 뽑는 건데 인원수가 더 많잖아요. 거의 한 200명 이상을 더 뽑는 거거든요. 그 배수를 따지면요. 그래서 200명을 더 뽑기 때문에 200등이 밀려도 결론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과를 좀 우대한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죠. 작년까지 꽈락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꽈락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꽈락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공사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60점 이하이거나 하위 40% 이하.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면 꽈락이었거든요. 그래서 60점 이하고 그 다음에 하위 40% 이하면 꽈락이 있었던 제도를 올해부터 꽈락 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100점, 그 다음에 수학이 50점 이렇게 되면 꽈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꽈락 제도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할 때 이과로 지원하면 이과 쪽만 반영을 했었거든요. 사탐은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문과로 지원하면 문과 쪽만 이제 내신을 반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 과목을 다 계열 구분 없이 반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열을 폐지해버려서 뭐 나는 분명히 자연계열인데 사탐도 과목을 들었다면 그것까지도 다 반영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전형의 선발 방식 변화라는 거는 여기 보면 뭐죠? 독립, 유공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제도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상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공사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간편하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이냐 종합 선발이냐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학교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선발로 80% 뽑고요. 그리고 나머지로 종합성을 뽑습니다. 근데 그 우선 선발에서 보시면 1차 성적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400점이거든요. 1차가 400점이고 그 1차 면접, 체력, 내신 이렇게 들어가고 실제 가산점은 200점, 20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가 유일하게 1차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거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작년 같은 경우는 245점이 넘으면 합격한 사람들 중에 245점이 넘으면 상위 10%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245점 정도가 넘으면 우선 선발이 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체력이 아주 뭐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의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사는 우선 선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1차 성적이 반영이 됐던 게 어디로 넘어가면 종합선발로 넘어가면 1차 성적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수능 성적이 이제 다 넘어오게 돼서 수능이 500점 반영이 되고 이 수능 성적 자체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사는 조금 아까 달라요. 육사랑 회사 같은 경우는 국어 200, 뭐 수학 200,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좀 달랐었는데 500점 만점이라서 공사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이 150점이거든요. 얘는 국어랑 수학을 150점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100점으로 가고요. 이렇게 해서 좀 300점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탐구도 100점입니다. 그래서 탐구는 두 개를 합쳐서 탐구도 100점으로 가고 한국사는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반영하지 않고요. 요것만 가져가서 500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사인데요. 간사는 학교장을 받지 않으면 원래는 우선 선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능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일반 우선 선발을 10%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을 받지 않아도 우선 선발이 되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학교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50%를 학교장 추천으로 뽑고요. 10%를 우선 선발을 뽑는 건데 일반 우선 선발도 여기서 필터링은 똑같습니다. 학교장에서 떨어지면 일반 우선 선발로 넘어가고 일반 우선 선발에서 다시 안 되면 종합 선발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를 지원한 학생들도 학교장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1차 성적이 100점하고 125점, 일반 우선발이 1차를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도 학교장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장이 면접 비중이 높은 이유가 학교에서 보증을 해줬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믿고 있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필터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을 받았으면 아 얘는 원래 사관학교를 되게 진성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애구나 라는 걸 먼저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점수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체력 뭐 이런 건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자체도 이제 학교장은 내신이 100이고 그 다음에 일반 우선발은 12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은 보통은 2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2명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만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간사 같은 경우는 700점이거든요. 이 700점 만점을 계산하는 게 얘는 국수형 모두 200점이거든요. 그래서 국수형 모두 200점이고 탐구가 100점이에요. 그래서 700점으로 끝나요. 그래서 국수형 모두 200, 그 다음에 탐구가 100. 그리고 한국사는 얘는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그러니까는 1등급 받으면 10점을 플러스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등급 받으면 점수가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얘는 가산점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마다의 그 세부 사항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더 해드렸고요.